잘했어요. 그 북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라고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자, 115페이지. 자, 합병입니다. 우리 합병이 여러분한테 오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합병은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이렇게 합하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이제 우리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몇 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법 배울 때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를 배웠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합당해야만이 합병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부여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독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합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죠, 그죠?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림동에 있는 토지와 이렇게 봉천동에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죠, 그죠? 그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유자. 자, 우리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분 한번 먼저 해놓고 6가지 해놓고 한번 볼게요. 축척이 같아야 되죠, 그죠? 축척 이렇게 12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만 합병할 수 있지. 이쪽은 1200분의 1이고 이쪽은 5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고요. 꼭 또 집안이 이렇게 연속돼 있어야 돼. 이렇게 두 필지를 이렇게 합병할 수 있지.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죠. 자, 이쪽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파쇄 원칙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고 파쇄 원칙을 볼까요? 자, 보세요. 교재. 자, 합병 115쪽 제일 밑에 의 보세요.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으로서 합병 토지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토지와 아까 측량하지 않는다. 자, 넘기셔서.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합병의 제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어서 6가지 그대로 나오죠? 기억,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면 안 됐고, 니은 지목이 안 되면 다르면 안 됐고, 디귿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안 됐고, 리을이 중요해요. 그걸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미음 보세요. 지적도 축척이 서로 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됐고, 비읍 자, 각 필지가 서로 연접돼 있지 않으면 안 됐고, 시옷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파쇄 원칙이 몇 가지 나와요. 자, 거기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파쇄 원칙에 여러분 소유자가 같다는 얘기는, 자, 이 소유자들의 모두 같아야 되냐면 이렇게 소유자들의 여러분 주소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 소유자가 주소가 다르면 이건 동명이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이름은 같은데, 그래서 부산 사람이고,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야, 지금 소유자들의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또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들은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되지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요 토지는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7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요쪽도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90제곱미터 하는 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다르죠? 이건 이 사람 갑이 합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쪽 이쪽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분이 같으면, 자, 2분의 1씩 지분이 같으면 이쪽도 절반씩, 이쪽도 절반씩 합병인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지분이 같아야 되고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파쇄 원칙이 하나만 더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축척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축척 변경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달라요.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축척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조금 보세요. 아까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에
용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룰 때는 이때는 분할이 먼저 일어나니까 이때는 합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이쪽으로. 자, 이거 7번지 전어고 8번지 전이 지금 지목이 같죠. 그죠? 그래서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자, 우리 집을 하나 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를 집을 졌거든요. 자, 우리 집이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뭐죠? 대지죠. 그럼 요거는 분할해서 빠져나가야 되지. 요거 두 개 합병해서는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이렇게 분할 대상 토지는 합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합병 신청과 분할 신청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때는 먼저 분할이 이루어져요. 분할이. 그럼 나머지 토지는 지목이 같죠. 그죠? 그럼 나머지 토지는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밑에예요.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먼저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토지들은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그 파쇄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여러분 이응하고요. 116페이지 이응 있어요? 이응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어야 돼요. 교재 요 이응하고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자, 이응 볼게요. 먼저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는 합병하지 말으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라도 합병 신청과 어떻게? 동시에 분할 신청이 이럴 때는 분할이 먼저 일어나니까 이때는 얼마지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 볼까요? 아까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 안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읒.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니을이 중요해요. 니을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에 지금 A, B, C 등기 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여러분 합병할 수 있어요. 거기 볼까요?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B번 승역지 지역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번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 옆에다가 창설적 공동 저당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창설적 공동 저당 이렇게 써 놓으세요. 창설적 공동 저당입니다. 자, 그리고 D번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써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등기들은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요게예요, 여러분. 이건 민법을 좀 배우고 등기법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자, 요 부분 뭐냐면 우리가 요 일필지 일부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있고 불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우선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용익권이에요. 무슨 권? 용익권. 우리 나중에 용익물권 이렇게 하죠. 그죠? 민법에. 그죠? 그럼 네 가지거든요.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데 여기에 용익권 하면 임차권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나중에 여기 용익권하고 구별되는 게 많거든요. 용익권하고 나머지 권리들은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부동산의 일부, 즉, 요 집일, 토지나 건물 일부, 여러분, 방학한 전세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방학한 전세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권은 얼마지 가능해요? 무슨 권은 가능하다? 용익권. 근데 여러분, 자, 은행에 가서 여러분, 이 집을 대출받을 때, 이 집이 10억짜리예요, 그죠? 자, 우리 3억을 여러분이 대출 받아가면서, 이거 방학한, 안방만 대출해 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저당권이나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은 집 전부에 대해서 하지 부동산의 일부에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용익권들, 그리고 나중에 암기할 때 이걸 여러분 요즘 그 전원일기 있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사람들이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 코로나서 못 나가니까 복고들이 많이 있는데 전원일기를 또 요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봐 모르는데 옛날에 그 전원일기들 재밌어서 요즘 젊은이 친구도 많이 보는데 그 전원일기에 여러분 일용이 엄마라고 있어. 김수미 씨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가지고. 그래서 일용이 엄마, 여기 일용이라는 것은 일부, 용의권. 나중에 일용이 엄마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어. 근데 용의권이 아닌 것들, 이쪽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니까 합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부동산의 일부 있죠, 그죠? 일부에 무슨 권이 있죠? 용의. 그래서 일용의 엄마는 등기할 수 있다니까. 무슨 엄마? 일용의 엄마. 나머지들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일부에 안 돼. 이런 것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쪽으로 그냥 보죠. 위에 것을 잠깐 위에서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쪽은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토지들은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어요. 왜? 용의권은 일필지 일부가 되니까. 무슨 말이세요? 자, 근데 아까 이쪽은 은행에 여러분 대출 받았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된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안 해요. 왜? 합병해 주면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이 성립이 이제 꼴이 되잖아. 저당권이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나요? 예, 그래서 요걸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요. 자, 아까 용의권은 가능했었죠, 그죠? 그럼 용의권이 아까 우리가 뭐 있었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이죠, 그죠? 맞죠? 예, 그런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아까 요 신탁 등기라고 나오거든요. 무슨 등기? 예, 신탁 등기는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어요. 신탁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까요, 우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있었죠, 그죠? 요거는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권리들이 등기가 된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저당권 중에서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창설적 공동저당은 접수번호가 같은 동일한 저당권인데 이게 뭐냐면 둘 다 같은 날짜에 저당권이 다 설정된 토지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5억을 대출받을 때 요거 3억짜리하고 요거 2억짜리 같은 7월 달에 공동 담보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그래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이 두 개가 같은 날짜에 저당을 잡히는 것을 창설적 공동 저당이거든요. 그럼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하기 전에는 나눠서 담보인데 합병에서는 크게 한 필지로 담보죠. 그죠? 이것들은 얼마든지 경매도 같은 날짜에 넘어가니까 일물 이권도 되지 않아서 그 창설적 공동 저당이 설정된 토지들은 합병해 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우리 야구 선수 여러분 임창용이라고 있거든요. 가수 임창정이 아니고 임창용. 그래서 이렇게 암기할 때 하필 신임창용 승희야 이렇게 합병해. 자, 우리 아까 신은 무슨 등기죠? 신탁. 임은 임차권. 또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 아까 용인물권 있었죠, 그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인데, 근데 나중에 지역권은 여러분 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승역지와 요역지라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요거 잠깐 요거 볼게요. 자, 요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 배우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권이라는 게 배우죠, 그죠? 지역권은 자,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이런 관망을 위해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거든요. 자, 이쪽이 도로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고, 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죠? 갑이 토지다가 여기다 집을 져버리면, 자, 우리 요 도로를 통행하려면 을의 토지에다가 통행료를 매설해야 통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을은 자기 토지에 이렇게 편익을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이때 우리 승낙해 주는 토지를 뭐라 할까요? 승역지라고.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예요. 그래서 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를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승역지는 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일필지면 그죠? 필요한 부분만 빌어주기 때문에 승역지는 이렇게 일필지 일부도 가능해요. 모두 가능하다고요? 일부. 그럼 이 승역지가 설정된 토지와 승역지가 설정이 안 된 토지는 얼마지 일필지 일부가 가능하니까 합병을 해줘요.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에 되기 때문에 요역지가 설정된 토지와 요역지가 설정이 안 된 토지는 합병해주지 않아요. 합병해주면 이 부분은 이 쌍은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 승역지가
일필지 일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역지가 있는 토지. 그죠? 아까 지역권역에서 무슨 지라고 돼 있죠? 그렇죠.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된 토지는 하필해 줘요.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요역지가 있는 토지들은 하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우리 책에 써 있는 거죠. 그죠? 요쪽은 지금 책에 안 써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물권은 가능하다? 용익권. 일필지 일부에 가능한 거. 그럼 용익권을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익권이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합병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자, 거기 지금 박스 다시 한번 보세요. 니을. 합병하는 토지에 A, B, C 등기 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역지가 아닌 건 뭐죠? 승역지 지역권. 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같은 저당권. 이거 아까 창설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 요런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다. 그 나머지 용익권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것들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합병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3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요약집을 같이 나갈 텐데 요약집에는 다 있어요. 지금 기본 소위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들 같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이제 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자, 여러분 땅이 왜 이렇게 자, 네 필지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니? 야, 이렇게 한 필지를 합해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자유예요, 여러분.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이 토지의 관리를 편리하게 해서 자, 두 필지로 연접되어 있으면 자, 60일 내에 합병해 달라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들이 나와요. 거기 지금 오른쪽에 117페이지에 거기 신청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첫 번째는 이건데 이건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선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아파트 땅이에요. 우리 아까 아파트 땅은 대지권이 산정되는 토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땅은 대개 이렇게 여러 필지면 대지권을 산정하는데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짓기 전에 대개 이렇게 한 필지로 대개 이렇게 합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법 위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우리 지목이 몇 가지 있었어요? 28가지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공공용 성격이 강한 11가지 지목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이건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영어가 아니라 수학도 대충이 아니고 철저히 하고 유 공공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자, 우리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 공원, 채용용지 11가지만 합병 의무를 부과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자, 국가에서 자, 우리 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올 때 이 10만 필지를 국가가 토지 수용하면 이 토지 대항을 10만 필지를 관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리동별로 합병을 시켜버리면 몇백 필지만 이렇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공용 토지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연접되어 있으면 60일 내에 합병해달라고 원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왔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지목은요. 이 숫자가 지금 수도용지, 학교용지 여기 지금 몇 자리죠? 4자죠? 4자잖아요. 맞죠? 하천, 국어 이건 2자리죠. 그죠? 그 짝수 지목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무슨 지목만? 짝수 지목만 의무가 있고 그리고 홀수 지목. 이 홀수 지목들이죠. 그죠? 이것들은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무슨 지목만? 그렇죠. 짝수 지목만 신청 의무가 있고 홀수 지목은 없다. 이거 암기하기 좀 어려우면 주공, 영어도, 수학도 철저히 하고 유, 공공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짝수 지목만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 거기 그게 4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17페이지.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합병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다만이 되죠. 그죠? 주택법이 한 공동주택 부지와 아파트 땅이잖아요. 다 짝수 지목 나오죠. 그죠?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 학교, 철도, 수도, 공원, 채용용지 요것들은 한 필지로 연접되어 있으면 60일 내에 합병해달라고 의무로 부과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 참고 보세요. 116페이지에 참고 있어요? 예. 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는 주로 공공용 토지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의 편리와 지적 공부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병 신청 의무하겠지만 일반 토지 소유자들이 필요한 합병 대상 토지는 전답, 대 이런 것들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예, 근데 한 글자는 의무 없다. 그냥 두 글자는 짝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거기 117페이지에 그 절차는 여러분이 안 배워도 되죠. 우리 아까 합병 토지는 저 보세요.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는 지어버리고 아까 우리 면적은 합산만 시키면 되죠, 그죠? 네, 그 합병된 토지는 거기 측량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117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합병을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저번 보세요.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 한 필지 성립 요건 부여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키야만이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용의권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필 임창용이 야구 선수가 승희야 이렇게 하필 임창용 승희야 요때만 합병할 수 있다. 되게 용의권들 무슨 권? 용의권. 그럼 용의권이 아닌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금 더 들어가면 아까 지역권에서 아까 1필지 일부가 되는 것이 승역지다 요역지다. 승역지 1필지 일부가 되니까 합병할 수 있지만 요역지는 1필지 일부가 되지 않으니까 합병해 주지 않는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 자, 넘기셔서 이제 가보죠. 자, 118페이지. 자. 여러분 이 문제 잠깐 가볼까요? 보세요. 여기 22회 때 나온 문제인데 이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자, 갑이 자기 토지에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합필 등기할 수 없는 거 물어봤죠, 그죠? 아까 제가 무슨 권을 합병할 수 있었죠? 용의권. 그럼 용의권이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지상권 용의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전세권도? 근데 가압류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전세권 용의권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저당권은 용의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A, B 토지 모두에 등기 원인과 접수번호가 아까 동일한 저당권이 있었죠, 그죠? 여기 아까 무슨 공동 저당이죠? 창설적. 그건 합병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용의권이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여기다 뭐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합병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8페이지. 자, 지목 변경 가볼게요. 자, 우리 지목 변경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이렇게 다른 지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토지대항에다 제 지목 변경 그 그림을 안 그려놨네요. 자, 우리 여기 전에다가 여기 답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 버리면 예,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전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땅을 함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그 대상 토지가 세 가지가 제한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지목 변경할 수 있는 토지가 세 가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자, 국회법 등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공사가 준공된 토지나 결론 먼저 할게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토지나 세 번째는 그 도시개발 사업에 원하는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형질이 바뀐다는 것은 아까 이 포크레인으로 다 땅의 모습을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법의 형질 변경이 아니라 국계법에 따라서 우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질이 바뀌어 가지고
자, 이렇게 신도시 이렇게 우리 아파트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전답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려면 요 토지가 이렇게 전답에서 이렇게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 지목변경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이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변경할 수 있거든. 자, 옛날에 지금 우리 학교가 깔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무슨 용지죠? 학교 용지인데 우리 시골에 지금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죠. 그죠? 어른들이 다 서울로 이사 오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서 학교가 폐기되죠. 그죠? 그럼 이 학교에 같은 건물에다가 이렇게 허가받아서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건물의 용도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소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땅의 지목도 이렇게 학교 용지에서 이렇게 대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변경할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해서 합병하기 위해서 지목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죠? 과손 있고 전답 이렇게 임야가 있다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지목이 뭐로 바뀌죠? 그래, 대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여러 필지로 나눠서 하는 게 편리할까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할까요?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합병이 되려면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다 지목을 이렇게 대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이제 우리가 지목을 바꿀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뀐 토지.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들은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자, 거기 신청은 며칠 내에 해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60일 내에 해달라고 돼 있고, 자, 우리 신청으로 갈 때 첨부 서류는 그 1번하고 3번만 기억할까요?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이 바뀌면 그 형질 변경에 공사가 준공됐다는 서류 갖다 주면 되고, 3번에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었다는 서류를 갖다 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그 절차에서 아까 여러분 우리 지목 변경 토지는 측량을 했나요? 측량하지 않았나요? 측량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 안 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가로 5번입니다. 자,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같이 별도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만 지목 변경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현황 및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한 후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준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그 위에 그 2번의 그 대상 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오른쪽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지금 우리 해보세요.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우리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만 등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태풍이나 해일이 나가지고 이렇게 일필지 일부들이 이렇게 바다로 침식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있던 이 토지 대장이 있던 토지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애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이 이 바다가 돼서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말소를 시킬 때는 두 가지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하나를 먼저 볼게요. 이 바다된 부분이 첫 번째는 뭐 할 수 없으냐면 원상 회복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 바다 부분이 흙 조금 흙 두 차 퍼져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없앨 수 없고요. 또는 이 바다된 부분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이 바다된 부분 농농사는 못했지만 염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이 토지 대장을 없애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먼저 볼게요. 이게 바다가 돼서 해일이 나고 그러면요. 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을 시켜서 어떤 부분이 해일이 났는지 이렇게 그 조사하게 됐어요. 나가서. 그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일필지 이부가 이렇게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토지 대장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들한테 나중에 이제 말소 통지해달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소관청 공무원이 소유자들한테 보냅니다.
너희 토지대항 일부가 사라졌으니까 없애달라고. 그런데 소유자들이 지금 다른 토지동은 며칠 내에 하게 돼 있죠? 60일. 근데 바다는 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열을 삭히는 시간을 30일 더 줘요. 그래서 며칠 내에? 90일 내에 이제 소유자들이 없애게 돼 있어요. 이 토지대항을. 근데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할까요? 그죠?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소관청이 그때서 직권을 해요. 막바로 자기들 직권하는 게 아니라 통지서 가서 90일 내에 안 할 때만 직권으로 없애를 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1년이 지났는데 잠깐 보세요. 자, 1년이 지났는데 바다된 법을 가봤더니 다시 흙이 쌓여가지고 육지가 됐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회복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회복 등록할 때, 자, 옛날 주인이 그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판례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다됐던 부분이 다시 육지가 될 때는 옛날 모습 그대로 회복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다되는 순간 종전의 소유권을 영구히 소멸해요. 그래서 그게 땅이 육지가 돼버리면 그건 국가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이 회복 등록의 주체는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이제 지적 소관청하고, 자, 주의할 것이요. 아까 바다가 됐을 때는 소유자가 며칠 내에 회복 등록했죠. 며칠 내에 말소시켰죠? 90일. 근데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아무 때나 자기가 지체 없이 회복하면 되지. 90일 내에 회복 등록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가지 이제 회복 등록을 마치면 이 토지 소유자가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을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소관청이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배울게요. 좀 아까요. 바다된 부분이 1필지 전부가 바다될 수도 있고 1필지 일부가 바다될 수 있었죠. 그죠? 자, 전부일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1필지 일부가 바다되면 일부 측량에서 없앴죠. 그죠?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에서 말이에요. 소유자가 안에서 소관청이 대신 측량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그 측량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1필지 일부가 바다에서 신경질 나서 술만 퍼먹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에 구청에서 통지가 왔어요. 측량해서 없앴으니까 측량 비용 300만 원 내라. 그럼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지금 바다에서 돌지경인데, 그죠? 그래서 측량 비용, 돈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줘야 돼요. 자, 우리 바다는 소유자가 며칠 내에 없애게 돼 있다. 90일 내. 자, 회복 등록의 주체는 소유자다. 지적 소관청이다. 지적 소관청. 회복 등록은 90일 내린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바다된 부분은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자, 교재 의부터. 자, 바다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소유자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지적공부를 없애버리는 걸 말한다. 자, 대상 토지 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다. 자, 신청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바다되면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들에게 이 지적공부에 말소하도록 통지를 보내는데 통지받은 소유자들은 며칠 내에 90일 내에 말소를 하게 돼 있다. 안 하면 가로 4번에 소관청이 어떻게 말소? 직권. 거기 나오죠? 그래서 토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그때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회복 등록을 보기 전에 제위에 참고 보세요. 제위에 참고 있죠? 한번 포락돼서 바다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어떻게 소멸되죠? 그리고 영구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가로 5번 보세요. 자, 회복 등록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인가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네, 지적소관청은 이미 바다에서 등록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면 그 지적 측량 성과와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하고, 자,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마치면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고. 여러분 그 위에 참고 잠깐 가볼게요. 그 기출 밑에 참고 있죠, 그죠? 토지 소유자가
받아된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할 때 수수료는 뭐라고 돼 있죠? 무료. 즉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할 때는 그 조사 측량에 들어간 수수료에 준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징수하면 돌아버리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자, 122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진도 가서. 자, 우리 토지 이동을 지금 쭉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요거 우리 아까 요 내용들을 아까 잠깐 한번 바닥까지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 더 볼게요. 아까 우리 토지 이동이 지금 종류 쭉 배웠죠. 맞죠? 자, 아까 신청 의무 며칠 내 하게 돼 있었죠? 다 60일이죠. 그죠? 근데 요거 기억나나요? 분할은 뭐는? 분할은 아까 소유권 이전이나 경계를 시정하거나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요때는 60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바뀔 때만, 용도가 바뀔 때만 분할은 60일 의무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합병도 원칙은 의무가 없었죠. 그죠? 근데 아까 아파트 땅과 짝수 지목이 있었잖아요. 무슨 지목? 짝수 지목이 의무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뭐만 90일 했었어요? 바다 말소만 90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특징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측량을 다 했는데 아까 측량하지 않는 토지동이 뭐 있었어요? 합병과 지목 변경. 아까 이거 5페이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처음에 한번 본 거잖아요. 다시. 그리고 자, 우리 등기소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다 등기 촉탁했죠. 그죠? 근데 뭐만 등기 촉탁하지 않았어요? 신규 등록. 근데 우리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렸어요? 등자 나오면 틀렸죠. 그죠? 등기 촉탁하지 않고 우리 소유권 증명서류에 준기 판소리를 갖다 주지만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갖다 줄 수가 없다 이랬었고요. 자, 우리 등록 전환은 자, 우리 산을 개발하는 거 있었죠. 그죠?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등록 전환 토지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새로 측량해서 여러분 면적을 구하죠. 그죠?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달렸었죠. 그죠? 초권이 2등 기억나시죠? 네,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정? 직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했죠. 그죠? 자, 우리 분할은 아까 이렇게 소경매용으로 나중에 분할하는데 뭐가 바뀔 때만 60일의 의무가 있다. 용도. 예,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합병이 된다는 것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리고 우리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있었죠. 그죠? 어디에 가면? 보여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도 킨다. 그리고 아까 신임창용 승이 있었죠. 그죠? 요것만 합병할 수 있었잖아요. 용의권들. 다른 것은 합병할 수 없다. 그리고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합병은 아까 우리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 측량하지 않고 이렇게 신임창용 승 요게 이제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지목 변경도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자, 우리 바다는 며칠 내 하게 돼 있다? 90일.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네, 이런 거 지금 종합부로 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칠게요. 122쪽에. 자, 우리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다. 예, 이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지금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지적공부가 대표 선수 토지대장이죠. 그죠? 자, 토지대장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과 오른쪽은 소유자가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요것들이 지금 공무원이 등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무원이 등록시킬 때 잘못 등록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걸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이거 우리가 뭐냐면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호적 정정하듯이. 여러분 땅에 지목이 된데 전으로 돼 있다든지, 자, 면적이 700제곱미터인데 0을 하나 빠뜨려서 70으로 돼 있다든지, 자, 여러분의 이름이 김치국인데 이렇게 김치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등록사항의 무슨 정정? 오류 정정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오류 정정에서 잠깐 볼게요. 오류 정정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되겠죠. 그죠? 하나는 토지의 표시사항.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잘못돼서 고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 부분이 잘못돼서 고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류 정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면적 정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종합 중에서 크게 자 보세요. 자, 요 그림은요. 자, 요게
페이지가 6페이지에 나왔을 거예요. 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등록사항에 지금 토지이동은 아까 그림 그거 봤죠, 그죠? 네, 등록사항에 그 밑에 오류 정정 써 있죠. 자, 이 부분 잠깐 쳐볼게요. 아까 토지의 표시사항이 잘못돼서 토지 표시사항을 정정할 수 있었죠. 예, 자, 우리 소유자 부분이 잘못돼서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이 소유자 부분을 정정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때 그 정정하는 자료가 지금 토지 대장을 지금 고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등기가 된 토지가 있고 미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 이름이 정확히 있거든요. 그럼 이 등기부 관련 서류 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네 가지 그 필통 증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다 등기라고 나와요. 그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나오거든요. 요걸 가지고 적시는데, 자, 여러분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쳐줄 수 있고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등기된 토지들은 대장에 있는 소유자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미등기된 토지는 등기부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잖아요. 무슨 관계? 가족관계. 그래서 이 미등기된 토지의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정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가족만 할 수 있어요? 가족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쳐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표시사항. 자, 지목 경계 면적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사유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참 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한 8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몇 가지라고요? 8가지야.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이상 나오면 지금 지적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조문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응용 문제 전혀 없어요. 그냥 조문에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아까 그래서 계속 지금 암기사. 지적법은 누가 가르쳐도 비슷해요. 다만 이제 얼마나 여러분 빨리 한 번에 1번에 빨리 풀게끔 암기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느냐. 그게 싸움이에요. 등기법은 절차가 있거든요. 그 잡아주는 절차. 그게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되게 자기들이 공무원이 잘못 또 다르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8가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조금 기억해야 되고. 자, 근데 이번에는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고치는 건데 신청을 통해서 고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나중에 중요해요. 자, 우리 신청을 통해서 고치다 보니까 인접 토지의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자, 갑이요. 잠깐 잡을게요. 자기 땅이 측량에서 여기인 줄 알았는데요. 한 달 후에 도면을 열람해 봤더니 이쪽으로 제키지 않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죠? 고치다 보니까 이 경계와 면적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때는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승낙. 근데 대부분 승낙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여러분 땅에 나는 판결서, 승낙 안 해주면 판결서와 또 측량할 때 여러분 땅이 맞다고 했더니 측량 성과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함께 제출을 해야만이 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지금 아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는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직권으로 고치는 사유하고 이제 고치지 못하는 사유들을 구별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고치지 못하는 사유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면적 증감이 일어나면, 뭐가 증감이 일어나면? 그렇죠. 면적의 증감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와요. 면적은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 등록된 거, 그것들은 직권해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 도면상, 자, 경계가, 갑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에요. 면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위치 정점은 직권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면적이 증감이 일어나는 것은 직권해줘서는 안 돼요. 왜? 인접 토지 소유자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책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우선 여러분 그 뒤에 먼저 잠깐 부분 볼게요. 그 뒤에 124페이지. 자, 요 부분이죠. 요 소유자 부분의 정정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소유자 부분의 정정에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1번은 등기된 토지고 2번은 미등기된 토지예요. 보세요. 자, 소유자의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두 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 부분일 때는 그 네 가지 나오죠. 그죠? 등기 필증, 그 필에다가 동그라미, 그 등기 완료 통지서 통에다가 동그라미, 등기사항 증명서 증자에다가 동그라미, 등기소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그 필통 증정이 나오는 거예요. 필통 증정에 따라서 소유자 부분을 정정합니다. 근데 그 2번은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은 그 미등기된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미등기된 토지에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신청한 경우만 이렇게 나오죠. 직권이라는 게 없죠. 그죠? 예, 신청한 경우만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되면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한다. 이렇게 써있죠? 자, 이제 앞에 잠깐 가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자, 122쪽에. 자, 등록사항의 정정. 그 정정 앞에다가 오류자 써놓으면 좋겠죠. 그죠? 오류 정정.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자,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있으면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첨부서류를 갖춰서 정정하는 경우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두 방법이 있다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 보세요. 자,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다 해서 그 정정 사유가 기역부터 지역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역은 안 봐도 돼요. 지역은 안 봐도 되고 그 기역부터 여러분 쭉 나오는데요. 우선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적공부를 제작성 당시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잘못. 또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어떻게 입력시켰다고요? 잘못 입력. 자,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고 써있죠. 그죠? 또 지적 측량 성과와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다르게. 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다르게. 자, 비읍 보세요. 이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모의 증감은 없어야 돼. 그렇죠. 면적 증감이라는 것은 직권할 수 없고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된 거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죠? 그건 좀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옷은 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세요. 154페이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54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옷은 요 지적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154페이지 적어 놓고 자, 이응 보세요. 토지 합필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이 통지가 온 경우인데 누가 착오로 잘못 합병했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잘못 합병했으니까 스스로 고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먼저 보세요. 가로 3번. 이번에는 소유자의 뭘 통해서 고칠 수 있죠? 신청.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때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정정을 신청할 때 정정으로 인접토지에 뭐가 바뀌면 그렇죠. 경계가 변경이 가져올 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죠. 자, 인접토지 소유자 뭐나? 승낙서.
대부분 승낙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하고 써있죠. 예,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상을 정정할 때 그 정정으로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그 등록상 정령 측량 성과도도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자, 우리 직권으로 이렇게 자, 우리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아까 한 8가지 배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잠깐 볼게요. 우리 지적공부 작성 당시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잘못. 또 두 번째는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는 우리 지적공부가 이렇게 용지로 돼 있다가 파일로 이렇게 전산식으로 만들어질 때 자, 우리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여러분 땅의 면적이 700제곱미터인데 0을 하나 빠뜨려서 70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키보드를 잘못 두드린 거예요.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91년도에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키보드를 잘못 줘서 잘못 입력을 시키면 자기들이 이렇게 직권으로 고쳐주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측량 성과, 요 먼저 밑에 5번 먼저 보세요. 자, 척관법을 미터법을 아까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써있죠. 그죠? 자, 우리나라 면적이 1976년도까지는 평했다가 1976년도 이후로 제곱미터로 바뀌었었죠. 그죠? 그때 여러분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서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아들내미가 맨날 요즘 저한테 그거 물어봐요. 곱하기 맨날 물어보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자, 6, 7이 뭘까요? 56? 그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면적 환산을 잘못하면 평을 면적 환산 잘못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고쳐주겠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중요한데 측량 성과예요. 계획서가 아닙니다. 또 결의서에 아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복구할 때도 그죠? 결과물과 다르게 정리했을 때요. 어떻게? 다르게 정리.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요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 공부에는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지목 면적이 이렇게 바뀌면 이게 뭐라 했어요? 우리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죠.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아까 측량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측량하면 측량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측량 성과도가 면적이 70제곱미터 나왔어요. 그럼 그걸 기초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해 놨다든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이렇게 다르게 정리해 놓으면 자기들이 다 요거를 직권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위에 잠깐 보세요. 자, 지적 측량 성과와 어떻게? 다르게. 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어떻게? 그렇죠. 다르게 그렇게 정리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7번이죠. 7번. 자, 우리 하필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이 통지가 온 경우인데 지적소관청이 아까 착오로 잘못 합병해 준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아까 소관청 공무원이 합병을 시켜줄 때 말이에요. 자, 지목이 다른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을 합병해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소관청 공무원이 잘못 알고 합병해 준 거예요. 지목이 다른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하필 등기로 이제 등기소에 찾아가면 등기소인 등기관이 법을 잘하기 때문에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각하고, 야, 너 왜 소유자가 다른 토지, 지목이 다른 토지 합병해줬어?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해놔. 라고 통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 합병을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원 상태로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하게 돼 있어요. 거기 지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 예. 아까 봤죠? 자, 토지 하필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에게 통지가 왔을 때예요.
자기들이 착오로 잘못 합병해 줬을 때.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정정해 줄 사유다? 직권으로 정정해 줄 사유예요.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선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까 무슨 증감이 있으면 안 됐죠? 그렇죠. 면적 증감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직권을 하지 못하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좀 전에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자, 아까 미등기된 토지 소유자 부분이 있었죠. 그죠?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고쳤잖아요. 그때는 신청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었어요? 직권을 고칠 수 있었어요?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 가족관계 등록부는 소관청에 직권 열람할 수 없었죠. 그죠? 그래도 그 직권을 고치도 못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측량, 우리 토지 이동 정리 뭐였죠? 결의서. 무슨 결의서? 결의서고 측량 결과도 있었죠. 성과도 있었죠. 그죠? 이것들은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가지고는 아까 다르게 정리하면 직권을 고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속에 나와요. 뭐냐면 계획서. 무슨 서? 계획서와 다르게. 측량 준비도와 다르게. 이건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직권 정정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나 보시고, 자,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조금 여러분한테는 쇼인데, 자, 우리 지적 공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가, 뭐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자,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지금, 잠깐 보세요. 지금 어디를 고치는 사유를 배우는 거죠? 등기부를 배우는 거예요? 대장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대장을 배우는 거죠. 그죠? 공무원이 지금 대장에, 토지 대장에 지금 잘못 적힌 거 고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자, 우리 토지 대장에 있는 토지의 표시사항. 무슨 사항? 자,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일치해야 되죠. 그죠? 근데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사항이 지금 전이 지목이 다르죠. 맞죠? 대장은 지목이 지금 대지고 등기부는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었죠? 대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등기부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먼저 바뀐다고? 대장, 표대장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대장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지목 변경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촉탁에 여기 일치해야 되죠. 그죠? 근데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 그럼 이건 뭘 고치는 사유야? 등기부를 고치는 사유지. 대장을 고치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대장을 소관청이 고치는 사유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더니 대장과 자, 우리 등기부에 지금 무슨 사항이 불일치할 때? 표시사항. 토지의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때는 이거는 대장을 고치는 사유다. 등기부를 고치는 사유다. 그렇지. 이건 등기부를 고치는 사유지.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경우, 하지 못하는 경우, 요 내용들이 같이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요것들이 아까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 8가지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요거 하나씩 31회 때는 요거 넣고 32회 때는 요거 넣고 이렇게 막 해가면서 요거 하나씩 요 내용과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요약집 나갈 때 여기 제가 다 써놨어요. 지금 이 교재에는 기본서에는 요 내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직권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유 그것들이 여러분이 써 있어요. 여러분 저기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하나 볼게요. 123페이지 잠깐 보세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어요? 네, 보세요. 23회 때 문제 나와 있는데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 가보세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잘못 있음 발견하면 직권이라고 써있죠. 그죠?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하는데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게 이렇게 써있죠. 그럼 아까 8가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다른 게 하나,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산 입력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쳤죠, 그죠? 영 하나 빠뜨리는 거. 아까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과물이니까, 그죠? 근데 거기 3번이 뭐세요? 토지동 뭐죠? 계획서죠. 결의서가 아니라. 맞죠? 계획서와 다르게 정리할 때는 이건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4번은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해 놓으면 직권할 수 있었죠. 또 4번에 5번이죠, 5번.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에 뭐의 증감이 이러면 안 됐고. 그렇죠. 근데 면적 증감 없이 이렇게 써있죠. 그죠?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것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었죠. 맞나요? 예, 자, 요 부분이 여러분이 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그 답을 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것들이 거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125페이지에 요 축척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지금 매년 두 문제씩 나와요, 지금. 요 부분이 1월 달에 한번 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마치면 그 지적 공부 정리 부분은 좀 어렵지 않거든요. 저기 그 보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측량을 하면 지적 공부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요 지적법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등기법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11월 달에 하신 분들 있지만 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등기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혹시 다음 주에 못 들은 사람들은 꼭 동영상으로 그 부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하고 이제 우리 등기법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여러분 지금 보신 내용이 우리 지적 공부 중에서 우리 도면에 등록된 사항 배웠죠, 그죠? 도면에 경생도, 거위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고부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리고 지적 공부가 있다가 사라지면 그걸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복구할 때 이 복구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구 자료에 무슨 결과도 이런 거 가지고 복구 자료 쓸 수 있었죠, 그죠? 똑같아요. 오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계획서 이런 거 가지고 복구 자료 쓸 수 없다. 그런 것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있었죠, 그죠? 예,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록한 그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3장에서 배웠고, 자, 우리 4장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번, 지목, 면적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 예, 우리 이동이 여기 우리 5페이지 전체적으로 본 거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뭐 나오면 틀렸죠? 그렇죠. 우리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 우리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 있는 땅이 지적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산지관리법,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등록 전환 토지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등록할 때 초건이 2등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분할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나 경계 시장학에서 분할할 때는 60일 내 신청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분할로 인해서 용도가 바뀔 때, 뭐가 바뀔 때? 그렇죠. 일필지 일부 용도 바뀔 때, 지목 바뀔 때만 60일 내 의무가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합병은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래서 우리 부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신임창용 승희야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만 합병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뭐 지목 변경은 그 대상 토지하고 우리 지목 변경 토지는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바다 말소 있었죠, 그죠? 예, 우리 바다 말소는 며칠에 하게 돼 있다? 90일. 자, 회복 등록의 주체는 소유자다,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다. 측량 비용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본 게 등록사항이 지금 오류 정정 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예, 우리 등록사항 이제 오류 정정할 때, 예, 요거 있었잖아요. 예, 요 부분. 자, 부분이 보세요. 토지 표시사항이 잘못된 거 고칠 수 있었고, 소유자 부분이 잘못된 거 고칠 수 있었죠, 그죠? 그 소유자 부분을 고칠 때는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 있었죠, 그죠? 예, 등기된 토지는 아까 우리 등기부 관련 서류 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치는데,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 근데 미등기된 토지의 대장의 소유자 부분 정정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고쳤죠, 그죠?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지,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쳐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표지사항을 고칠 때 소관증 아까 직권으로 고친 한 사유 8가지 있었죠. 그죠? 맞죠? 네, 다르게 잘못. 그리고 아까 직권으로 고치지 못하는 몇 가지 사유 있었죠. 그죠? 그 부분 조금 어려워요. 그 부분 나중에 좀 정리를 10월 30일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고쳐보니까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인접토지 소유자 뭐나? 승낙. 그 대부분 승낙 안 해주면 내 땅이라는 판결서, 이런 거 가지고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자, 우리 다음 주에 그거 하시고, 자,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예, 자,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자 올지 열심히. 예, 민법 열심히 하시고.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